안녕하세요. 팔도말모의 저자 평야입니다. 오늘은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들 많이 들어왔던 소나기와 낙숫물의 어원과 전국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입니다. 소나기는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소나기, 소내기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대체로 소내기 이렇게 사용되고요. 또 남부 지역에서는 소나기, 쇠내기 뭐 이런 정도 경험화된 모습들이 남부 지역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소낙비, 소낙비는 함께 쓴 말이죠. 소낙비, 소낙비, 소내기.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겁비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먼저 소나기를 한번 볼까요? 소나기는 어려서부터 저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말이 사실인 것으로 생각했고, 농부가 저 구름 속에 비가 들었나 안 들었나 하도 비를 기다리다가 이런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내기를 했다. 이기면 비가 내리면 소를, 뭐 안 내리면 소를 내기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이야기죠. 참 저는 이거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두 번째는 소의 등을 나눌 정도로 소나기는 바로 옆에는 내리고 우리 논에는 내리고 옆집 논에는 안 내리고 뭐 이런 정도로 소나기 특징이 바로 지척위에서 이렇게 내리고 안 내리고를 나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의 등을 나눌 정도로 소나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 나누기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흔히 그 어원 탐구에서는 이것을 민간 어원설이라고 합니다. 민간 어원.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 뭐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참 그대로 우리가 알고 뭐 이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도 크게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요, 소나기는 가장 오래된 말은 쇠나기였습니다. 쇠나기.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을 또는 수천 년 동안을 소나기가 아니라 쇠나기라고 부르다가 이제 소나기라고 부른 것은 한 100년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쇠나기가 이렇게 소나기로 표현해 왔다는 것. 그러니까 소하고는 크게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쇠나기였다. 근데 쇠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쇠가 우리 국어에서는 아주 세차게 또는 심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해는 곧 보겠지만, 그래서 세차게 나기, 나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세차게 나린다. 여기엔 비라는 뜻은 없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소나기를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거죠. 물이나 비라는 뜻이 이 소나기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쇠라는 것은 예전부터,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이 쇠뇌라는 거, 여러분들 막 화살이 그냥 무더기로 날아가는 화살 있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보면 이게 쇠뇌였어요. 쇠뇌. 그때 이 쇠가 바로 세차게 또는 막 힘차게 무더기로, 이런 뜻입니다. 소나기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막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쇠나기라고 했다면 마찬가지로 쇠뇌도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쇠치운적이란 말이 있었어요. 아주 심하게 추울 때를 갖다가 아주 추운, 그랬더니 추운입니다. 치운이. 적이란 말은 여러분들 뭐뭐 할 적, 그런 뜻 있지 않습니까? 적은 때라는 뜻입니다. 아주 추운, 그래서 아주 심한 그런 뜻입니다. 이 소가 네. 소낙비라는 말은 그러면 뭐냐 그러면, 소낙비는 소나기 더하기 비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비라는 뜻이 이제 담겨 있는 말이죠. 그래서 소나기 비가 소낙비가 되어서 이 비가 두 번 중복된 말입니다. 소낙비라는 말은.
겁비는요, 제주도에서 쓰이는 겁비는 이 겁자가 아주 무서울 겁자 아닙니까? 겁이 나다 그랬을 때 무서울 정도로 심하게 내리는 비 또는 아주 급작스럽게 내리는 비, 급비가 겁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낙숫물입니다. 낙숫물은요, 여러분 낙숫물은 아시죠? 낙숫물을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것은 예전에 초가집을 지었을 때 여기서 떨어지는 물이거든요. 비가 오면 여기서 비가 떨어진 것을 낙숫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쪽 북한에서는 기샘물 또는 기스샘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샘물. 처음 들어온 말이죠. 그 다음에 함경도 지역에서는 이스샘물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이스샘물. 그 다음에 낙숫물은 표준말이죠. 전국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낙숫물. 근데 실제 낙숫물을 안 쓰고 이렇게 첨화물, 경상도에서는 첨화물이라고 하고 또 지시락물 이렇게 쓰는 지역에서는 낙숫물이란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지실물이라고 또 제주도에서는 하고요. 이쪽에서는 지시락물, 집시락물, 지실물 이렇게 말했지 낙숫물이란 말은 아예 없어요. 또 천만물 쓰는 지역에서도 뭐 섞어 쓰긴 합니다만은 대체로는 천만물, 천막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들은 한번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원을 밝히거나 이런 것이 이런 내용이 안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전은요 기슭물이라고 했어요. 기슭물. 예전 말들이 천마에서 떨어지는 물을 기슭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슭물은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이 지붕에다가 입히는 것을 새라고 그랬어요. 새. 이것이 쉽게 말하면 억새를 갖다가 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띠새 이렇게 말합니다. 띠, 억새풀을. 그래서 이 기슭새물이 기슭에서 내리는, 여기서는 그냥 기슭물이라고 했잖아요. 기슭물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새가 더 들어간 기슭의 풀, 기슭이라는 것은 처마에 비탈진 곳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슭새물이 기샘물로 이렇게 변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스샘물은 뭐냐 그러면요. 이스샘물이 지금 함경도에서 쓰는 말인데 이스샘물도 아까 그 기샘물에서 평안도의 기스샘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샘물이 기스샘물, 이스샘물 이렇게 변해온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있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 그 중간 변이형 중에서도 약간 중간쯤 되는 그런 말들을 참고해 보면 기샘물과 이스샘물을 이어주는 것이 기스샘물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스샘물은 아마 기샘물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함경북도 쪽에서 보면 연세물이라고 하는데요. 연세물. 연세물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는 이형을 갖다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형 알죠? 이형. 그 지붕에 얹은 그 집 묶음을 갖다 이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새, 아까 그 풀, 띠풀, 억새풀, 새가 붙어서 이형새물이 이렇게 연새물로 이렇게 바뀐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북한 지역은 말 들어보니까 최소한 지붕 개량만큼은 우리 남한보다 더 빨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실제 잘 못 들어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 자료는 우리 남한의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해 놓은 1980년대 자료이고요. 북한의 자료는 대체로 1900년대 초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대차가 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북한 지역의 같은 시대에 남한에서는 전혀 다른 말 썼냐? 아닙니다. 이것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써왔던 말일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아주 오랜 그 시절부터 이 말 써왔거든요. 남한 지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시대에 조사된 말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북한 지역에서는 이 초가집이 우리 남한 지역보다 빨리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저는 쭉 가졌습니다. 북한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증언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낙수물은 짐작이 가잖아요. 낙수란 말은 뭡니까? 떨어진 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물에 물이 한 번 더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두 번 충첩된 동의 중복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시락물은요? 지시락물은 이 기슭이 전미사가 붙어서 기스락이 된 겁니다. 기스락도 기슭과 같은 뜻인데, 이 기스락물이 지시락물, 이렇게 구개음화된 모습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지실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도의 지시락물은 이 기스락에서 떨어진 기스락이 지시락으로 변하면서 여기에 물이 더 붙은 말입니다. 똑같이 지시락물이 지시락물로 되고, 이거는 집시락물로. 여러분들 그 새가 사는 곳을 기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시 나중에 집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시락물이 집시락물이 됐다는 것, 그런 변화를 아시기 바랍니다. 천막물, 첨화물은 경상도 충청도에서의 이 말은 첨화는 아시죠? 첨화는 그 지붕의 밑부분, 끝부분입니다. 첨화의 물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첨화물, 천막물. 자, 오늘은 소나기와 낙수물, 특히 소나기의 그 전통적으로 또 민간 어원설 이런 것과, 자, 북한의 기슭물, 또 이스샘물, 그리고 천막물, 지시락물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정확한 어원 설명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분포의 그 흥미로운 모습, 또 이것들이 변해온 모습,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